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 자벌드의 위치 변경 주장을 둘러싸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하며 위치 변경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정부와 순천시의 불가 방침은 확고합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후년 준공을 목표로 모두 480억 원이 투입될 순천 자벌드 건립 예정지입니다. 순천만 정원과 생태체험 교육시설 등에서 직선거리로 1.7km. 학생들이 이동하려면 20분 이상을 걸어야 합니다. 이 거리를 줄여 연계시설물들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위치 변경 요구의 핵심입니다. 해당 위치로 예정됐던 식물원 조성 계획이 최근 취소된 상태여서 자벌드의 입지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에코에두 체험센터하고 자벌드하고 국가정원이 그렇게 연계성을 갖고 패키지로 임한다면은 성남이 갖지 못하는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경쟁력에 우위가 될 수 있는데 순천시는 그러나 정부가 주도해 선정한 입지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반박합니다. 자칫 입지 결정 취소와 재공모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수기 교통체증 여건까지 고려한 선택이라며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소모적 논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우리가 경쟁했던 경쟁도시가 아직도 미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변경 사유나 공모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재공모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6일 순천시 의회의 방문을 맞은 고용노동부 측도 일단 변경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상황. 하지만 관련 시설물들의 연계 효과가 미리 고려되지 않으면 장차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서 자벌드 위치 선정 논란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아시아 최고 수준의 리조트로 개발됩니다. 미래에셋이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오는 2029년까지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에셋이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새로운 개발 주체가 됐습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전남도와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아시아 최고 수준의 리조트를 조성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래에셋은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여수 경도 골펜 리조트의 기존 시설과 부지를 3,400억 원에 일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2029년까지 7,5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6성급 리조트 호텔, 테마파크, 케이블카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생산 유발 효과 1조 7천억 원, 고용 창출 15,000여 명으로 중견기업 500여 개를 유치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미래에셋은 좀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경도의 가치는 그게 지금 가치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훨씬 더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될 것 같아요. 전남도는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 협약의 실행을 돕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경도에 대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편입이 되면 연육교에 대한 국고 지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가의 지원이 더 용이해져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수시는 경도 명품 복합 리조트 조성 사업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자 유치 사업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해양관광 리조트가 건설돼서 여수가 관광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려는 여수시의 전략이 여수 명품 복합 리조트 조성 사업을 통해 한 단계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라남도가 조기 대선에 대비해 대선 공약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정책자문위원과 기관,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경제와 농수산, 관광 등 10개 분야의 대선 공약을 수정 발굴한 뒤 다음 달 광주시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에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대선 공약 건의안은 국립보건의대 설립,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 등 5개 분야 55개 과제입니다. 현재 확포장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여수 화양 나진간 일부 도로가 연내에 조기 개통합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화양면에서 소라면 구간에 진행되고 있는 4차선 확포장 공사에 올해 371억 원을 투입하고 연말쯤에는 일부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화양 낮은 구간을 포함해 올해 전남 지역 지방도 정비 사업에는 모두 1,998억 원이 투입되며 전라남도는 이달 말까지 공사 발주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AI 전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관내 가금류를 일제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타 지역 AI의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해 고흥만 등 철새도래 지인긋 207곳의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중인 닭과 오리 2,600여 마리를 전량 수매하기로 하고 크기별로 최대 4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또 철새 출현 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는 등 AI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대금으로 농가에 지불한 쌀 우선지급금 일부를 사상 처음으로 환수할 예정이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평균 10만 원 정도로 전남 지역 총액만 49억 원에 이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공공비축미와 시장 경유용 쌀을 매입하면서 정부가 농가에 우선 지급한 금액은 40kg에 4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 12월까지 산지 평균 쌀값은 4만 4,140원으로 낮게 형성됐습니다. 40kg 한 포대를 기준으로 특등은 890원에서 3등급 730원의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수확기 때 10월부터 12월까지 평균 가격으로 정하는데 금년에는 12만 9,807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상 첫 쌀값 반환은 시군을 거쳐 일선 농협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전남의 반환액은 농가당 평균 10만 원 정도로 모두 49억 원 규모입니다. 농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냥 안 좋은 사람 뺨한테 더 때려본다는 계기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이없어서 뭐 말이 안 나오는데. 간척지를 빌려 대규모 쌀 농사를 짓는 영암 해남 지역에서는 올해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농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을 지도 감독하고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과연 농업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 사람이 했을까? 이게 걱정이 되고. 우선 지급금 차액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등 불이익 조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 수입으로 재고량이 늘면서 산지 쌀값이 폭락한 만큼 차액 반환 문제 역시 정부가 나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해 전남 동부 지역의 체불임금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동부 지역의 체불임금은 171억 8,5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23% 증가했으며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 수도 4,400여 명으로 30% 넘게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체불임금이 전체의 44%를 차지했으며 건설업 27%, 도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 7.2%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지청은 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조선업과 철강업 관련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체불임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순천시가 올해 보육과 교육 분야에 지역 맞춤형 복지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순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육아 돌보기 지원을 활성화하고 기적의 놀이터도 4군데로 늘러가는 한편 산모 도우미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출산 보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과 교육환경 개선에 220억 원을 투자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교복 구입비와 위생용품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새해 정책을 내놨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올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전력을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 신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주영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술 개발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화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증사업도 해외 수출용 실증사업을 별도로 추진해 주시면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영환 장관은 사물 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이 빛가람 에너지밸리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관련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투자하시기로 한 분야들을 좀 조기에 이렇게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에너지밸리 구축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전력도 에너지 신산업에 올 한 해 15조 원을 투자하고 전력그룹사 중심으로 신규 인력 3,160여 명을 채용해서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이끌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의 어떤 직접 지역의 지역을 키우고 동시에 지역 경제 혁신의 하나의 거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입주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는 기틀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양시가 이달 안에 새로운 부서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인구와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기존 926명에서 940명으로 늘리고 부서도 3개과와 8개 팀을 늘릴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도 상향 조정돼 5급에서 농촌지도관 또는 4급으로 한 단계 올리고 지난해 말까지 한시기구였던 기업유치추진단도 1년 더 연장할 방침입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은 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23일 공포할 예정입니다. 헝가리 전 축구 국가대표인 페체신 선수가 전남 드래곤즈에 합류했습니다. 전남은 공격력 강화를 위해 헝가리 1부 리그에서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페체신 선수와 1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 시즌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한 전남은 광양과 제주, 일본에서 동계 훈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한동안 포근한 날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출근길부터는 다시 한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파주의 수온주가 영하 8.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영하 5.3도로 어제 아침보다도 약 10도가량이나 기온이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니까요. 보온에 각별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지금 백령도에는 약하게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낮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지방에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남에서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5.3도, 춘천 영하 6.5도, 전주 영하 0.2도로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1도, 대구 6도 안팎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모레 새벽에는 중부지방에 눈이 조금 오면서 추위가 잠시 주춤했다가 주 후반에는 다시 또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